B뉴스는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스타크에서 스몰러 필드를 쓰려고 하는데, 왜냐면 뭐 골디락스나 베이비베어 메슨 31이 다 패스트 컴퓨트 하니까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작은 필드인 바이너리 필드를 쓸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컴퓨터가 빗 오퍼레이션이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바이너리 필드를 쓰면은 더 좋은 성능을 낼 텐데, 그리고 또 캐착 같은 해시 펑션을 보면은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핸들링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바이너리 필드로 컨스트레인트를, 그러니까 아리스메타이제이션 할 때 이피션트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바이너리 필드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벤 사슨이 처음 스타크 페이퍼 낼 때도 이게 고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 쓰는 이유가 바이너리 필드가 이제 리드 솔로몬 코드에는 알파벳 크기만큼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이냐 밑에 또 설명인데, 여기서 블락 랭스라고 하는 거는 RS 코드의 NKD 노테이션, 혹시 NKD가 있을 때 이 N이 이베리에이션 도메인 사이즈가 될 거고, K가 그 로우 디그리에서 이렇게 할 때 K가 예를 들어서 뭐 2의 17승이라고 하면은 N은 그 레이트의 인버스를 곱해서, 만약에 레이트이 0.5였어 그러면은 2의 18승이 되고, 그러니까 뻥튀기 하는 그 랭스, 이게 블락 랭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D는 디스턴스고 그 바이너리 필드는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요. 이베리에이션 도메인 크기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지.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는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가 너무 적다. 네? K K가 뭐냐고요? 여기서는 그 N2D 이렇게 생각. 여기는 K가 없어요. 이거에서는 알파벳이 없어요. 알파벳은 그 썸으로 이걸로 표현하는 거여가지고, 일반적인 노테이션은 시그마로,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통은 필드를 쓰죠, 알파벳으로. 근데 우리가 베이비벨 같은 거는 필드 크기가 커요. 이 N과 K보다 훨씬 커요. 로우 디그리 폴리노미얼이고, 그러니까 리솔먼 코드를 쓰는 게 쉬운데, 바이너리 필드 같은 경우 이게 사이즈가 2밖에 안 되니까 리솔로몬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베리에이션 도메인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0, 오메가에서 1이 딱 쳐. 이거 다 이제 필드에 있잖아요. 근데 바이너리 필드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점밖에 표현을 못 해요. 만약에 레이시 0.5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K 사이즈가 1밖에 안 돼요. 레이시가 0.5일 때. 기껏해야 N은 그럼 2가 되고 이러면 표현할 수 있는데, 레이시 0.25야. 이때부터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이베리에이션 포인트가 그럼 0, 1, 2, 3 있었는데 2, 3이 알파벳 사이즈인 2를 넘어버렸잖아요. 저 F가 Z2라면 문제 될것 같아요. 맞아 F 맞아 이거. 바이너리 필드랑 Z2랑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사실 같죠. Z2나 F2나 같죠. 근데 바이너리 다르죠. F2라고 하면 모듈러 연산이 있는, 그룹 오퍼레이션이 모듈러 연산이 있는 거고, Z2는 없으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그룹 사이즈가 2인 녀석이 있을 거고, 음. 바이너리 필드는 꼭 걔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이너리 필드, 여기서 말하는 바이너리 필드는 그룹 사이즈 2. F2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이너리 필드는 그 타워들도 다 바이너리 필드라고 부르 겁니다. 또는 그 우리
좋지. 그거는 IQ도 바이너리 필드. 그래요? 그럼 제가 정확한 노테이션 찾아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다 말하는 거는 F2긴 해요. 그래서 F2에 16, 뭐 F2 to the 뭐 32, 뭐 64는 다 돼요. 근데 F2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알파벳 사이즈를 F2 to the 16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테크닉이 밑에 나와요. 혹시 여기까지는 make sense 한가요? make sense 혹시 없다면은 하이퍼 플렁크에서도 제가 shift 펑션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shift 펑션 그 하이퍼 플렁크에서도 그 오픈 퀘스천으로 있었던 게 헤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니벨 폴노미얼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8번째 떨어진 로우에 대해서 로우 액세스하는 건 오메가 to the 7 times 뭐 x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아무튼 요렇게 그 이베리츠 도메인을 트래버스 할 수 있는 efficient한 way, 그러니까 shift, 그러니까 조금 오메가보다 어떤 로우 x부터 거리가 일정 부분 떨어진 거를 계속 계산할 수 있는 efficient한 펑션이 없다라고도 하이퍼플렁크에서 오픈 프로그램으로 낸 게 있었고, 저희가 하이퍼플렁크 소개할 때는 하나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efficient하게 구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2개, 3개, 4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디그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바이너리 필드로 이제 스나크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비니우스는 요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빡세네. 쉽지 않습니다. 2개가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또 퀘스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embedding overhead라는 게 나오는데 embedding overhead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드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근데 우리가 작은 value를 표현할 때 생길 작은 value를 표현하면은 그 waste of space가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우리는 embedding overhead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로 패딩이나 혹은 뭐 유사한 테크닉으로 이 공간을 filling 해줄 텐데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나 혹은 뭐 레인 체크 할 때 이런 embedding이 많이 썼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영상 링크인데 이제 맨 다이먼드라고 이제 이 reducible 팀의 이 비니우스 1 저자가 이 말을 합니다. 케착 256 서킷에서 토럴 이제 2531 컬럼 중에 2328 컬럼이 그냥 싱글 빈만 표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there are a lot of waste of space가 있는 거고. 너무 많아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케착 같은 거 프루빙 할 때 이점이 많이 있죠. 아니면 그냥 메모리 오버헤드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프루빙도 나죠. 뒤에 시간도 있는데 메모리도 좋아지고 밑에 있는데 이 비니우스는 비트를 그러니까 32비트 다 표현하는 거면 표현할수록 계산 오버헤드가 있고 적은 비트를 표현하는 걸수록 한 번에 커밋할 수 있어서 계산 이피션시가 있어서 속도와 메모리 다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오히려 32비트를 표현하는 게 많아지면은 프라이보다 느려져요. 그러니까 작은 비트 표현하는 게 많아야지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바이너리 필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더할 수 있어요. 더하고 모드 2 해야 되니까 0 플러스 0에 모드 2 0, 0 플러스 1에 모드 2 1, 1 플러스 0에 모드 2 1, 1 플러스 1에 모드 2는 0이니까 마치 XOR 오퍼레이션이랑 같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0 입장에서 0에서 0가 나오는 네거티브 폼이 자기 자신인 0가 될 거고 XOR이니까
1에서 0가 나오는 네거티브 폼이 역시나 1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필드에서 네거티브 폼은 항상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거를 subtraction을 할 때도 subtraction이나 addition이나 같습니다. 왜냐면 네거티브 폼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더블링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다 0입니다. 왜냐면 2가 있는데 모두 2하면 이게 0이 될 거기 때문에 더블링 오퍼레이션은 0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필드에서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는 모두 2를 하면은 0, 0, 0, 0, 1, 0, 1, 0, 1, 1, 0, 0, 1, 1, 1 되기 때문에 엔드 오퍼레이션이랑 같습니다. 바이너리 필드일 때는.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바이너리 필드만 가지고 연산을 하면은 리드 솔로몬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따 리드 솔로몬을 왜 써야 되는지도 나올 텐데 여튼 이제 그래서 바이너리 타워로 해서 익스텐션 필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따르면 이렇게 익스텐션 필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잘 보시 이 나중에 T라는 노테이션이 뒤에 등장할 테니까 이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또 이거는 아요타예요. 아요타 그릭 레터고 아요타고 이 0일 때는 F2예요. T1일 때는 그러니까 2 to the 2 to the 1인 거예요. T2는 F2 to the 2 to the 2. T3는 F2 to the 2 to the 3. 요렇게 요런 구조가 있고 여기도 이게 similar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패턴으로 돼 있고 요런 패턴이면은 항상 확장 그 익스텐션 필드를 만들려면은 이 디노미네이터에 있는 폴리노미얼이 이 다항식의 irreducible 형태가 돼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항상 이 폼은 irreducible 하다라고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 타워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따 나올 테니까 이것만 한번 주의해서 또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T1일 때 x0 스퀘어는 x0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x0 스퀘어는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 네거티브 폼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거든요. 플러스 원이에요. 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 쓸 거니까 이제 지금 이거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노테이션이 잘 모르겠는 게 저 x가 네. 계속 변하잖아. x형, x1, x2. 네네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그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거고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법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지우고 자 그리고 이 바이너리 타워는 밑에 바로 설명인데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요걸로 봤을 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F2 to the 128은 두 개의 102 to the 64 필드로 표현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건 128비트 빅 인트고 이 128비트 인티저는 64비트 인티저 두 개로 표현되고 64비트 인티저는 32비트 인티저 두 개로 표현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이제 128비트 친구는 128개 1비트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정도 한번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제가 x2, x1, x0를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면 되는지를 이 예제로 그래서 135를 바이너리 타워로 표현을 하면은 x2는 2 to the 2인 거고 x1은 어디였어?
2 to the 2고 x0는 2예요. 그래서 135는 그러니까 각 이 필드 익스텐션은 그 예를 들어서 이건 15는 이걸로 표현 가능해야 되잖아요. x1 어떤 형태로 7도 이걸로 표현 가능한데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135를 요렇게 표현 가능하고 이 2 to the 4를 x2로 substitute 하고 뭐 2 to the x1으로 substitute 하면은 135를 extension field로 표현하면은 요런 형태가 돼요. 근데 그 이퀄레이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x2, x1, x0 플러스 x1 플러스 x2. 아,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를 x2로 바꾸고 얘를 x1으로 바꾸고 얘를 x0로 만들면 요게 나와요. 다른 솔루션이 없었어요? 다른 솔루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요게 아마 canonical form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그 아까 그 이 친구가 T2X1 형태잖아요. X2 형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X1, X0, X2 플러스 X1 요렇게 또 표현이 가능해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어떻게? 네네네. 이건 어떻게 나와요? 이거요? 이거? 네. X2는 X2끼리 묶고 나머지는 여기로 갔어. 이렇게. 그래서 요 X1, X0가 이제 지금 얘가 이제 8비트 숫자니까 이게 또 4비트가 되고 이게 4비트 숫자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 2비트 숫자 또 X1, X0는 또 뭐야 이거 X1, X0 하나랑 X1 하나랑 이거 밑에 보여드릴게요. 밑에 바로 예제가 있어. 수정하고 싶은데. 뭐야 이거? 저 왼쪽 점점점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바로 또 설명이 있어서 이걸로 활용할게. 그래서 그 어떤 x1을 이 친구가 이제 t1의 x1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이 밑에는 t2 x2가 될 거고 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각 친구의 coefficient h랑 l은 이제 x0에 속한단 말이죠. 그 x0를 coefficient로 두는 polynomial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또 이 substitute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multilinear polynomial 형태가 돼요. 이 T2 같은 T2 필드는 T1 필드는 밑에 T2 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high나 low 파트를 이제 좀 더 그 계속 한 단계 낮은 variable로 치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요런 multivariate polynomial이 나오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맨 위에 이 친구는 4비트짜리 한, 둘, 셋, 넷, 다, 8비트 하나, 4비트 두 개, 4비트 두 개, 8비트 하나, 4비트 두 개, 2비트 하나. 아이씨 헷갈린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T2인데 얘가 2 to the 2 to the 2니까 2 to the 4고 이게 16비트
16비트짜리는 두 개의 8비트로 표현 가능하고 이거는 지금 x 제로가 F2죠. F2 동네의 베리어블이 x 제로죠 지금. 네네 F2 동네의 예. 베리어블이 x 제로죠. X0의 코에피션트들은 F2죠. 아 네네. 예. 이 H3, H4, H5, H6, L3, L4, L5, L2 이 친구 다 F2에 속한 친구고 그 위 친구는 이제 F4, 그 위 친구는 F8, 얘는 F16에 속하는 친구 각 코에피션트들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바이너리 필드에 아까 저도 이게 헷갈려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X0나 X1 같은 경우 얘는 이제 2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2의 스퀘어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2의 그러니까 2의 4승 16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In the above, how do you quotient T2 x2 with x1? X2 with X1 Yeah. I don't understand the question. How do you quotient a polynomial with only isn't T2 So quotienting, here quotienting. Yeah. So if you meet x1 square, then you can replace this x1 square part with like x1 and x0 plus 1. So you are gonna replace every time. So for example, like so if you multiply in this way, you get the ACXI square part, right? To quotienting, you just substitute xi square with like xi times xi minus 1 plus 1. Yeah, I mean, I was more curious about. So you quotient x2 parametrized polynomial with x1, right? Yeah. So yeah, I'm just a little confused there. But Oh, I have a side note about this, that equation. So for the last one, This one? yeah, Yeah. I think it's supposed to be x squared iota minus 1 plus x iota times x iota minus 2. I don't understand the. It should be like this, right? 그러네. 저도 꾸준히 어떻게 모르겠네. I think T1 Hmm? is like univariate polynomial, right? Yeah. T2 is bivariate, right? T2? T2 is bivariate by x1 and x0. Oh yeah, if you go down to But yeah. But because you wrote as T2 as univariate in the like third line, T3 line, it's kind of confusing. But It's univariate, but if you fold all these, it becomes multivariate. T2 is univariate polynomial, you're saying? I don't know. T2 all these is a multilinear polynomial. Yeah, but in the right hand side of your equations, Hmm? all of them are univariate. It's T2 x2 is, for example, implying that T2 is univariate. yes, it's univariate, but x2 consists of x0 and x1. Yes, so it is actually. You mean Every ti is actually a multilinear polynomial. If you
T0 is not a multivariate polynomial. T0? T1 is also not a multivariate. But yeah, but if you can think of this as like the number of variables are just one, but it also is a part of multilinear polynomial, right? Multilinear polynomial doesn't limit this polynomial that only the number of variables are greater than one. If T1 is indeed a univariate polynomial, I think x0 and x1 should be like 1 to 1 map, like there should be a mapping. Otherwise, I mean, so you can't really quotiently that. I mean, how would you evaluate T1 with just x1? T1 with x1? Yes. We can, because there's no T1 doesn't have an x1 variable. So I mean, but if you can expand it to this. I think So you can interpret x1 as a 0. 그 T2의 원소를 잡아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예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곱하다 보면 리덕션은 좀 해야 되잖아요. 리덕션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거는 약간 어려워 보여서 T2의 예제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T2는 그래봐야 한 칸만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걸 보려고 하시는 거죠? 리덕션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덕션은 그 T1에서의 리덕션을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에서. 그러면은 T1에 어떤 엘리먼트 두 개가 있어. 그럼 걔네를 곱해. 그럼 나오면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차수가 높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예. 나와요. 근데 그렇다면 T2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똑같죠? x1 0인데 이 쿼션 알 수 있는 이 친구가 쿼션 파트가 뭐 something x0 something 이렇게 되겠죠? 그 제 말은 이게 정확한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T2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 x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친구가 있다 쳐. 이거를 지금 그게 지금 T2의 원소인가요? T2 원소일 수도 있지. 이제 쿼션팅 해야죠. 뭐 원래 제가 의도한 거는 얘를 이렇게 쿼션팅 얘를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거는 요렇게 하라이긴 한데 근데 왜 어떻게 그 일반적으로 나눗셈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요게 나은 것 같아요. 딱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어떻게 뭐 이게 어떻게 되느냐인 거죠? I think for me, I understand the equality in the quotient polynomial, but in the quotient ring, but so it is bivariate polynomial. Yes, T2 So is how do you reduce it to like univariate? But you said it's actually. we are not going to reduce it to univariate. It's a multilinear. Everything is a multilinear polynomial. Yeah, but you said like, for example, T2 is actually. So I was under impression that T2 is actually a bivariate polynomial, Yeah, it's a bivariate. and T3 is three variate. Yes, Right. yes. So but in your notation, you say T2x2. That is implying T2 is actually univariate. Yes. So it should be written differently. Yes. So you need to interpret as like so. This is T2, but A, B. T2는 X1의 원소가 갖고 있는. Yeah, x1 and x0. You
we are talking about this, right? T3? Okay. Okay. Sorry. Yeah. T3. 어, 예, 좋아요. But AB is belong to F2. T2. 예. A B. Yeah. This AB. Okay. So we can interpret AB as like A0 plus X1 plus A1